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있으면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뭐 지금 이제 코스피가 먼저 이제 이렇게 강세장으로 거의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중심돼서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강세장을 넘어서 대세상승장 이렇게 이제 오고 있을 때 벌써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제가 볼 때 한 1년 반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아무튼 이제 수익을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저희는 이제 중장기라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당분간은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강세장, 그다음에 뭐 아무튼 오랜만에 굉장히 아무튼 뭐 거의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 이런 장이 지금 이미 6개월째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강세장이나 대세 상승장이 왔었을 때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되지는 않는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길어봐야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이게 한 뭐 2년 정도의 예상을 했으면 6개월 정도가 이미 과거가 됐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은 기간이 뭐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나간 6개월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코스피가 중심이 돼서 강세장을 만들었었다. 코스피에서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이런 업종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주업종이 되면서 거의 6개월 정도 아무튼 코스피를 아무튼 2,500에서 지금 뭐 그 4,000을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은 지금 이제 코스닥이 지금 보면 코스닥이 지금 이제 천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이 코스닥을 아무튼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아무튼 3천까지 한번 이렇게 목표로 해서 딱. 그러면 코스닥이 1000에서 3000을 가면은 아무튼 이게 엄청나게 가는 겁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6개월 정도 이렇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4천 위까지 끌어올려놓는 이런 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게 아무튼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우량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량주들 중심으로 6개월 정도 코스피 지수를 한 4천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저는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간적으로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이죠. 2026년도 이제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은 어떤 이제 코스닥의 지수가 이제 뭐 지금 이제 천 근처에 있으니까 뭐 얼마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래도 3천을 목표로 하니까 한 6개월 정도에서 아무튼 예를 들어서 2천 정도만 가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이제 우량주 몇 개가 이렇게 어떤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시장이었었다. 코스피 지수죠.
그동안에 뭐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 제가 볼 때 2026년도 6월 달, 6월 아무튼 6월 며칠이죠. 아무튼 그 지방선거 그때까지 맞춰서 한 6개월 정도에서 아마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뭐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코스피보다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 오히려 코스닥이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그 코스닥 지수도 아마 1000에서 2000을 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코스피도 지금 5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5천을 정부에서는 5천을 얘기하는데 지금 4천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4천까지 지금 4천 넘어 있는 상태고, 이 코스닥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3천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선거까지 해서 아마 2천을 넘겨놓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린,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별로 재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게 올인을 하지 않았으면 별로 본인들 계좌가 그렇게 아무튼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게 업종도 그렇고 이제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스닥이면은 이제 뻔하죠.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그쪽 2023년도 그 8월달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와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한 그 이제 노봇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노봇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주로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특히 제약바이오 쪽하고 2차전지 쪽, 이쪽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하고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노브까지 해서 요쪽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6개월 정도 걸쳐서 좀 이렇게 아무튼 상승폭이 크게 6개월 정도 해서 그 삼성전자가 100%를 갔잖아요. 삼성전자가 100% 가고 그 SK하이닉스도 뭐 100% 이상 갔죠. 이렇게. 아무튼 그 코스피 지수가 4천 넘어갈 때 아무튼 크게 간 종목을 얘기하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아무튼 그렇게 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00%를 넘어갔죠. 100%를 넘어가서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지금 600조 대에 지금 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따지면 거의 400조 대, 그죠? 400조 대. 그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00조 정도 차이가 나는, 좀 굉장히 좁혀져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 종목들의 이제 그 가격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그 시가총액, 이게 종목들끼리 업종 간에 아무튼 이런 지금 시가총액의 경쟁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종목하고 시가총액 1위인 종목하고 그 다음에 2위인 종목, 3위인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3 요 종목들. 그러니까 노보주에서도 시가총액 1, 2, 3 그죠? 이 종목들 2차전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어떤 1, 2, 3이 경쟁 1, 2, 3, 1, 2, 3, 1, 2, 3 경쟁이 진행되면서 아마 6개월 정도 걸쳐서 이렇게 아마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100% 이상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몇 개 나올 거다. 그러니까 100% 이상 상승률로 따지면 6개월 정도 걸쳐서 이게 2배죠. 2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몇 개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세장이나 그 대세 상승장에서 제가 이제 계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얘기할 때 이게 투자의 어떤 결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수익률하고 수익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투자의 어떤 결과를 얘기할 때 이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투자 결과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이 가장 중요한. 결국 내 계좌를 불리는 것은 수익률로 불린다기보다는 수익금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제 내 계좌를 이렇게 2배로 불리고 뭐 아무튼 3배로 불리고 이런 식으로 불려가려면 계좌를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불려가려면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나 대세 상승장에서 계좌를 2배, 3배 나중에 이제 강세장, 대세 상승장이 계속 뜨는 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끝난다 결국은. 제가 예상할 때는 앞으로 한 1년 반 후쯤이면은 이제 강세장 대상승장이 끝이 나고 그랬을 때 내 계좌가 얼마만큼 불어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 계좌를 불리는 것은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다. 수익금. 그래서 수익금을 얼마큼 누적을 시키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이게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강세장이나 그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이게 수익금을 어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 그래서 수익률하고 이 수익금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세장 대세상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이게 계속 된다고 했었을 때 내 계좌가 최대한 불어나 있으려면 그때그때 어느 종목을 내가 매도했을 때 수익률을 뭐 몇 프로 내고 팔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수익금을 얼마를 내고 매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강세장 대세상승장에서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코스피가 그 강세 어떤 장이었었고 실제 그랬잖아요. 지수가 4천 이상 올라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종목은 몇 개 안 움직였지만은 뭐 어쨌거나 그 코스닥도 앞으로 마찬가지란 거죠. 코스닥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뭐 강세장 코스닥의 강세장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수익률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수익금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수익금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수익금은 결국은 우리가 수익금을 작게보다 크게 만들어내는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같은 수익률을 가지고도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내려면은 결국 이제
수익금을 크게 만들어내려면 결국 뭐가 중요하다? 그 종목의 비중이 중요하다. 비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세장, 대상장에서 우리가 이게 종목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이제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뭐 30개가 됐든 종목을 이렇게 많이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막 이제 종목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떤 대장주급의 종목을 어떤 종목의 비중을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업종이라면 이 종목이 젤로 아무튼 흐름이 강하다 했었을 때는 근데 이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약하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정리해서 이 종목으로 보내는 그래서 그쵸 보내서 그래서 이 종목의 비중이 이만했었는데 이 종목이 합쳐서 이 종목의 비중이 이렇게 커지는 이게 뭐를 예를 들죠 그래서 이 아무튼 이 흐름이 좋고 흐름이 강한 그 종목 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이 한 종목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어서 이렇게 수익률은 낮아지더라도 이렇게 수익금이 커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샀어요. A라는 종목을 샀다.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이게 잘 올라가서 플러스 20%가 됐어요. 20%가. 예를 들면 A 종목을 얼마치 샀냐면은 이걸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치를 샀어요. 1,000만 원치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20%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이거 1,20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1,200만. 그러니까 1,2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원금이고 200만 원이 수익이다. 수익금. 그 수익률로는 20%. 수익률로는 20%. 응? 그 수익금으로는 200만 원. 그러니까 수익금으로는 200만 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보니까 흐름이 강하고 흐름이 좋고 아무튼 이 종목이 대장주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가 나 있었을 때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든 두 개든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 1,000만 원치를 더 매수를 했다. 1,000만 원치를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치를 추가 매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이 이게 원금이 2배로 늘었으니까 수익률이 20%에서 10%로 줄겠죠. 10%로 원금이 2배가 됐으니까 10% 줄었다. 그래도 수익률은 10% 줄였어도 수익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수익금은 200만 원 똑같다. 그죠? 어디 안 갔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익률이 줄으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사놓고 나서 이게 이제 흐름이 이제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이게 플러스 10%가 더 올라갔다. 상승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00만 원 가지고만 했었으면은 수익금이 10%만큼만 늘어날 텐데 이게 1,000에서 2,000으로 이게 1,000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에서 원금이 2,000으로 원금이죠. 원금이 2,000으로 늘었기 때문에 같은 10%가 올라도 이렇게 처음에 1,000만 원만 가지고 했으면 10% 올랐을 때 그래서
100만 원만 수익금이 생길 텐데 이게 두 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같은 10%에 대해서도 이게 200만 원 이게 추가 수익금이죠. 추가 수익금이 200만 원으로 두 배가 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을 늘려줘야 내가 비중을 늘리고 나서 같은 상승률이 그 종목에서 나온다고 해도 수익금이 이렇게 두 배, 세 배로 커진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5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은 이게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게 강세장, 대세상승장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한데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수익금이다. 그 수익금을 어떻게 더 키워갈 거냐 했었을 때는 흐름이 강한 쪽으로 비중을 자꾸 이렇게 실어줘야 된다. 이게 불타기식으로 해서 그래서 수익률은 반으로 줄더라도 수익금은 그대로 있다가 거기에서 또 추가 상승으로 10%를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금이 드는 게 두 배로 들고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을 더 했다. 그리고 3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같은 10%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수익금이 추가 수익금이 3배로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강세장에서는 이게 이제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잘 보셔서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있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가져가서 매도한다. 이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흐름이 같은 업종이라면 흐름이 약한 종목을 정리해서 이렇게 흐름이 강한 쪽의 종목. 근데 이런 것을 언제 하는 게 좋냐면은 이런 것을 언제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조정이 이게 어떤 지수적으로 이게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때 흐름이 약한 종목들을 정리해서 흐름이 강한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렇게 이게 흐름이 약한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든 둘이든 정리해서 흐름이 강한 쪽으로 이렇게 비중을 늘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이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강세장 대세상승장을 믿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 계좌를 보시면 이제 본인들 계좌 제가 같은 종목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제가 살아올 때 바로 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한 번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번 사고 두 번 이렇게 분할매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안 사고 있다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이제 본인들 계좌 안에서 종목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것은 제가 모르잖아요. 수강생들만 알지. 본인들 계좌를. 그래서 본인들 계좌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종목들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든지 뭐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10% 손실 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정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은 업종 내에서 흐름이 강한 쪽으로 약한 종목을 정리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강세장 제가 얘기했죠. 강세장 대세상승작이라 해서
종목수를 자꾸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결국 이제 조정이 올 때마다 이게 이렇게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을 탁탁, 어차피 손실 난 종목들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 내에서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 중심으로 흐름이 약한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비중을 늘려주는, 그렇게 해서 종목을 끌고 가셔야, 그래야 수익금이 커진다. 수익금. 지금 강세장 대서상진장에서 막 100%, 200%, 300%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비중을 2배, 3배 이렇게 늘려가지고 수익금을 2배, 3배 늘려가는 것이 나중에 같이 매도를 했었을 때 그게 계좌를 불리는 데는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게 강세장 대서상진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강세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데, 그 6개월 정도가 앞으로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때도 했었으면 좋았겠으나,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지났고 한 3분의 1 정도 구간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요 나머지 구간에서 또 비슷한 이런 그 어떤 흐름이 강한 쪽으로 비중을 늘려서 어떤 수익금을 키우는, 수익률은 좀 줄어들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계좌에 남는 것은 수익률이 남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남는 거예요. 수익금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수익금을 키우려면은 이 강세장에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강한 쪽의 종목 쪽으로 아무튼 비중을 늘려 가려면, 그렇다고 돈을 이렇게 자꾸 가져오시란 게 아니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강세장 대상장 하더라도 막 돈을 자꾸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계좌 안에서 이게 손실 나 있거나 이렇게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내가 뭐 1년을 들고 있었던 2년 들고 3년 들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 나오는 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 지금 본인 계좌 안에서요. 본인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흐름이 좋은지, 본인들 계좌 안에서요. 계좌 밖에 있는 건 그건 상관없잖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젤로 흐름이 좋은지, 그것은 수익이 나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수익률이 나 있고 수익이 나 있는. 그러니까 이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간 종목이 더 가고 간 종목이 더 가고, 이게 강세장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적으세요. 많이 올랐다고 해도 간 종목이 또 가고 간 종목이 또 가고 간 종목이 더 가고 간 종목이 더 가고, 이게 강세장이고 이게 대서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뭐고 대서상승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많이 올랐더라도 2배, 3배 올랐더라도 간 종목이 또 가고 간 종목이 또, 지금 노브티즈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브티즈가 간 종목이, 그 노브티즈가 많이 올랐는데도 노브주 중에서 노브티즈가 지금 가장 강하게 가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노브들 중에서 노브티즈가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도 그 오르는 거 보면은 노브티즈가 더 많이 오르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 본인들 계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비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게 강세장이 지금 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정도 지금 6개월 정도 제가 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6개월 정도 이렇게 드린 종목들 중에서 지금 비중이 지금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제일로 크다. 그리고 그 아무튼 본인들 투자 자금 대비 그 젤로 비중이 큰 종목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잠깐 계좌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비중이 제일 큰데 지금 내 투자 자금 대비 이게 10%다, 20%다, 30%다.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드린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종목 한 종목만 적어 보세요. 한 종목. 비중이 뭐 다 비슷하다 뭐 이런 분들이야. 고. 나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드린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여서 이 종목으로 내가 비중을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샀다. 그럴 수 있어요. 본인들 계좌 잠깐 보시고 비중이 제일 큰 종목 한 종목만 적어 보세요. 좀 적어 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거 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본인들 계좌를 지금 최대한으로 불리고 싶잖아요. 아, 수익률이 아니고 비중을 적어보세요. 비중. 수익률이 아니고 비중. 그러니까 비중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적으라는 게 수익률을 적으시라는 게 아니고 비중. 그러니까 비중은 뭐냐면 이게 이제 원금, 그죠? 원금. 이게 수익금 빼고 원금. 그러면 이 본인의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자금이 있잖아요. 투자 자금. 이걸 또 계산 안 했으면 잘 모르시는데. 잠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수강생분들의 지금 계좌에 비중이 제일로 크게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걸 지금 제가 파악해보고
지금 계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음? 원금 대비해서 본인들 지금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음, 쭉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맞는 제가 그 어떤 진단을 나름대로 해드리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가 하는 그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질문을. 그러니까 원금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금 빼고요. 원금만 따졌을 때 본인들 계좌 보시면 이게 원금이 얼마고 있잖아요. 수익금이 얼마고 수익률이 몇 프로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몇 프로고, 그리고 본인의 계좌의 원금. 이제 원금이 이제 샀다 팔았다 했더니 이게 자꾸 변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원금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한다고 제가 예전에 계좌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안 적어 놓으면 본인들 원금이 얼마인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계좌의 원금을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원금. 그래야 제가 오늘 같은 날 이런 질문 했을 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안 적어 놓으셨으면 본인들 원금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안 적어 놓으셨으면.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저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 아무튼 비싸지 않은 가격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 쌀 때 제가 종목 드렸던 거고요. SK하이닉스도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에서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매수하라고 할 때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수익률로 따지면 좀 100%가 다 넘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한번 비중을 이제 그 계산 원금을 안 적어 놓으셨으면 일단 계좌에 그 보이는 그 아무튼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한번 비중을 한번 적어 보세요. 몇 프로인가. 원금을 기록 안 해 놓으셨으면 거기 계좌에 보시면 그 매수한 금액 있잖아요. 매수한 금액.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비중이라는 게 이게
비율이다, 비율. 그러니까 내 투자 원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 원금이 전체가 1억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내가 천만 원치를 매수했다. 그러면 투자 원금 1억에 대해서 이 종목의 비중은 10%가 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 원금 전체에 대해서 내 종목에 매수한 원금, 그게 몇 프로냐. 이걸 적어 보시라는 거거든요. 퍼센티지로 적어 보시면 돼. 퍼센티지로 적어 주시면. 지금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거. 다른 분들은 왜? 비중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비중을.
안 적으시는 분들은. 그쵸. 지금, 자, 지금, 안 적으신 분들은 제가 도움을 못 드려요. 본인들 저걸 안 알려드리는데 제가. 자, 먼저 지금 카카오하고 지금 네이버가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 좀 지금 두세 분 계신데, 이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시장에서 이게 지금 강세장 대상승장에서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렇게 지금 이제 나름대로 흐름은 나오지만, 이게 호재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카카오나 네이버는 지금 강세장 대상승장의 이 중심 종목은 아니다. 중심 종목은 아니다. 가지고 계신 분 잘 들으세요. 비중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비중이 지금 제일 많으신 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금 강세장 대상승장에서 그 중심 종목은 지금 이제 코스피에서 이게 중심 업종, 제가 업종하고 종목, 이게 코스피에서 시장의 중심이 된 업종과 종목은 반도체, 그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 쪽에서 이게 지금까지 그랬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그렇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에서 5천을 간다 해도 지금 이제 그 4천을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5천을 간다고 해도 그러면 4천에서 5천 가면 몇 프로 올라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한번 써보세요. 4천에서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만 따져보면 4천에서 5천 올라가면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몇 퍼센트?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4천에서 5천이면은 천을 더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보시면 그러면 4천에서 5천이면은 이게 천을 그죠? 4천으로 나누면 이게 그죠? 얼마예요? 25%인가요? 25%? 그러니까 지수로 상승으로 따지면 코스피가 앞으로 5천을 간다고 해도 4천선에서 5천 간다고 해도 한 25% 정도, 25%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까 지금 그 삼성전자하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비중이 제일 많다. 이런 분들은 시장에 맞게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봐서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겠지만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은 분들은 지금 시장의 중심 업종과 중심 종목으로 어쨌거나 비중을 가장 많이 지금 종목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비중이 지금 잘 돼 있는 거예요. 잘 돼 있고 어쨌거나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4천에서 5천을 간다고 하면 한 25%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략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점도 대략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예상 목표가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뭐 15만 원대, 16만 원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면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여기에서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도 100만 원 간다고 해도 지금 60만 원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 가면 40만 원 그죠? 40만 원 40만 원을 가는데 아무튼 100만 원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25%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비중이 많아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결국 수익금이 커졌다는 얘기죠. 수익금이 커졌기 때문에 그죠? 수익금이 커졌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통해서 아마 본인들 계좌가 어느 정도는 불어났을 거다. 왜냐면 이게 이 비중이 시장의 중심 종목으로서 그래도 아무튼 본인들이 사고 나서 뭐 아무튼 100% 정도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도 이렇게 가장 많은 비중으로 있는 분들은 지금 보면 이 시장에 맞게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고점 근처까지 가서 매도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더 아무튼 수익금이 커지겠죠. 수익금이 커진 상태에서 매도를 했었을 때 아마 그 수익금은 본인들 계좌를 이렇게 어느 정도 불려주는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맞는 어떤 비중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나중에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리면 그때 매도하셔서 그 수익금만큼 불어난 그 수익금만큼 본인들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효과가 오면은 아무튼 이 시장에 맞게 관리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호재도 있고 뭐 무슨 뭐 그 네이버하고 업비트하고 뭐 합병하는 뭐 이것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로 봤을 때는 이거 막 엄청난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시장 흐름에서 이렇게 중심 업종과 중심 종목으로 저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쪽으로 비중이 많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 흐름의 어떤 중심에서는 약간 비껴져 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적으세요. 이해하셨다. 3번. 이게 카카오 네이버라는 종목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카카오 네이버도 좋은 종목이긴 하나 지금 시장 흐름의 어떤 중심 업종과 중심 종목들로 봤을 때는 시장의 중심 업종과 중심 종목에서는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는 시장의 어떤 흐름하고는 약간 별개로 그냥 그 아무튼 뭐라고요. 그냥 본인들 종목 본인들 그냥 개별 플레이 하는 거예요. 스포츠로 얘기하면 개별 플레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하고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종목이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을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금을 크게 키워서 아무튼 내 계좌를 많이 불린다. 요것은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약간 다른 아까 반도체라든지 제가 얘기했죠. 아까 그 2차 전지라든지 그 노부주라든지 또 왜요?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업종의 종목들의 비중을 실어서 그 수익금을 크게 키워서 그렇게 해서 계좌를 불리는 거하고 비교하면 약간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 그 아무튼 그 종목이 개별 종목 플레이하는 그런 시장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져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면서 거기에서 그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수익금이 좀 덜 아무튼 수익금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흐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차트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그냥 앞으로는 앞으로고 지금 보시면 지금 그 SK하이닉스만 해도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런 흐름으로 지금 잠깐 이렇게 조정받고 있지만 이게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조정받는 거고요. 지금 이런 흐름하고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코스피의 중심 업종이고 중심 종목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흐름이 좋다는 것은 지금 이게 정배열에서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 5일선을 쭉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12평선을 만났다가 올라가고 만나가고 그리고 22평선 22평선 위에 있으면서 이런 게 제가 이제 흐름이 강하다. 흐름이 강하다.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강하다. 흐름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들을 봤을 때 종목들이 뭐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지금 뭐 SK하이닉스처럼 여기에 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깐 조정받고 이렇게 오르고 조정받겠지만 결국 11선과 21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그 다음에 이제 21선 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흐름이 강하고 흐름이 좋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은 이 SK하이닉스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코스피의 중심에 있는 업종이면서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종목도 올라가면서 이게 코스피 지수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카카오 네이버 보시면 카카오를 보시면 카카오를 보시면 이제 흐름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카카오는 SK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했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지금 보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여기 잠깐 올랐다가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에스카이스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에스카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이게 4월 달부터 거의 뭐 지금 12월 달까지 하면 예를 들면 같은 기간에 에스카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간 거에 비해서 지금 카카오라는 기업이 좋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강세 흐름으로 가는 종목이 있는데 비해서 카카오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라는 뭐 이 종목이 안 좋다 뭐 이게 아니고 지금 흐름을 보면 카카오라는 종목은 그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동안에 저기 보면 이평선들도 보면은 이렇게 막 21선 깼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깼다가 제가 얘기하는 21선 깼다가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걸 요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개월, 6개월 거의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했죠. 이런 강세장이나 이런 그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이게 아깝다는 거죠.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비중을 어떤 종목에 많이 실었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수익금이 만큼 나 있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기 중간에 샀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거의 원금 근처잖아요. 원금 근처. 같은 기간에. 그러면 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에 SK하이닉스가 흐름이 훨씬 강했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추세가 없는 겁니다. 추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를 지금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카카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바닥권을 이렇게 잠깐 벗어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 맞아요. 바닥권에 있는 건 맞는데, 예, 이런 강세장이나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굳이 바닥권 종목을 할 필요가 없고,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여기서 수익금을 크게 내겠다, 수익률을 크게 내겠다, 이것보다는, 제가 얘기했죠. 이런 강세장 대상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잘 가는 종목을 아무튼 이렇게 사서 그다음에 수익을 만들어서 또 다음 종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수익금을 이렇게 복리로 연결해 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속도전이 필요한 게 강세장 대상승장이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종목이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안 좋은 가격에 샀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같이 강세장 대상장이 앞으로 막 몇 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1년 반이면 끝나버린다고요. 1년 반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 한 1년 반이면 이제 완전히 대상 강세장이 끝이 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 이렇게 좋은 그죠? 강하고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 바닥권인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비중적으로 봤을 때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비중을 이런 종목에 많이 실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비중을 시장에 있는 중심 종목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시장의 중심 업종과 종목이 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응?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중심이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응? 이게 중심 업종이고 중심 종목입니다. 언제? 강세장에서, 대상승장에서.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가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를 막 앞으로 막 그래서 막 3년 생각하고 5년 생각하고 이렇게 들고 간다면 모르나. 그러면 근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지금 흐름 속에서는 좀 그런 선택은 약간은 좀 이제 아무튼 약간은 그쵸? 좀 아깝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완전 기비용 측면에서도 너무 좀 아까운 선택이 아닌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다를 거 없어요. 네이버도 지금 바닥권 종목이에요. 바닥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벗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묶여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노브티즈 같은 거 이런 종목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는 여기 있잖아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노브티즈는 지금 이렇게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몇 개월을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지금 박스권에 이러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금 노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막 우상향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노브티지 같은 종목이 이게 흐름이 좋고 흐름이 강한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보세요. 이 보면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8개월 동안 계속 우상향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고점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매도를 안 넣은 거죠. 아직 고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여기만 놓고 봐도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여기 박스권에서 그죠?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노브티지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 그뭐 카카오 네이버를 살 수도 있고 노브티지를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건 이 비중을 얘기한 거 비중을 비중을 지금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 있는 이런 카카오 네이버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비중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시장에 맞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노브티지 같은 이런 종목에 좀 비중을 실었더라면 그렇더라면 여기서는 수익금이 거의 뭐 때문에 뭐 원금 근처인데 벌써 이것은 벌써 수익금으로 따져도 지금 원금 대비 이런 노보티지의 비중이 만약에 절로 많았다면 그렇다면 수익금이 절로 컸을 거고 그렇다면 본인들 계좌도 많이 달라졌을 거란 얘기죠. 지나간 얘기지만 근데 지나간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종목을 이게 어떤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후에 보면
6개월에 보면 어떤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었냐에 따라서 계좌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거다. 앞으로 6개월 후에. 또 코스닥의 지금 같은 불장이 코스피에서 6개월 정도 왔던 그런 불장의 흐름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코스닥에서 온다고 했을 때 종목 선택을, 종목의 비중 선택을 어떤 종목의 비중을 많이 선택했었느냐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수익금에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기간 동안 투자를 했었어도 6개월을 봤을 때 아마 수익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따라서 계좌 차이도 많이 발생할 거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늦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지금 한 1년 거의 6개월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흐름이 좋을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 종목들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 종목을 다 팔으란 게 아니고 그 비중을 많이 줄여서 지금 시장에 있는 중심 업종과 중심 종목으로 이렇게 비중을 옮겨서 앞으로 시간을 6개월 정도 보내는 것이 앞으로 수익금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계좌에서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하고는 달라요. 2차 전지하고 아까 카카오 네이버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 카카오 네이버처럼 지금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약간 위에 올라온 건 맞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흐름이 어떤 종목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종목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나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나 또 뭐였어요? LNF나 이런 종목들은 이 종목의 흐름이긴 하나, 이것들은 지금 이런 에코프로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드린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종목의 흐름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라는 업종의 흐름이에요. 업종.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게 개별 종목의 흐름인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서 2차 전지,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중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대장주도 나오고 부대장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가총액, 아까 저 시가총액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게 돈의 흐름이 그쪽 어떤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쪽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어떤 가격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 액면 분할도 했고 가격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 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 대 바뀌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런데 또 이제 여기 예를 들면은 노부주다. 그럼 노부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 네임보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노부티즈.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네임보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과 그 다음에 이 노부티즈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아직은 이제 네임보가 크죠. 그래서 나름대로 노봇 업종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금 돈의 흐름에 있어서 이 네임보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노브티즈가 시가총액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죠? 끌어올리고 밀고가 끌고, 그러면서 흐름이 이렇게 어떤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혼자 개별 플레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업종 내에서 종목들끼리 시가총액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노보티즈가 아니면 네임보 로보틱스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 가격적으로 안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 노보티즈가 시가총액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밀려서 네임보 로보틱스가 올려가는, 또 네임버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그 시가총액이 불어나니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보티즈가 따라가는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렇게 개별 플레이, 종목 개별 플레이 하는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업종 속에서 이렇게 대장 부대장 시가총액 경쟁을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돈의 흐름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맞춰서 종목의 흐름도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개인들이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거 이해하셨다고 먼저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강세장 대상승장에서는 좋든 싫든 철저하게 시장 중심에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도 구성하고, 특히 비중을 시장의 업종, 그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업종 중에서 대장 부대장 쪽에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5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수익금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계좌도 훨씬 더 좋아졌을 거다. 같은 노력을 했어도 나중에 결과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비중을 적어 보시라고 한 게 뭐냐면,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월봉 주봉으로 봐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보티즈를 가지고 보시면, 노보티즈는 이제 엄청나게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월봉, 주봉, 그죠?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면 노보티즈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되게 이제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정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조정 나올 때 아마 그 노보티즈만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요런데 지금 이게 음봉 나온 날, 제가 음봉 나온 날이 중요하다고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때는 아마 뭐 시장 지수도 하락을 했을 거예요. 지수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브티즈가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노브주들이 있잖아요. 노브주들을 내가 몇 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노브티즈 말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노브티즈가 이렇게 대장주인 것 같다. 흐름이 좋더라, 다른 종목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같은 노브주 중에서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조정이.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내가 보니까, 아, 노브티즈가 노브주 중에 대장주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종목도,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정리를 해서 노브티즈로 딱 가서 노브티즈의 비중을 딱 늘려놓고, 그리고 노브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노브주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노브주가 아닌 종목들 중에서 어차피 이날은 시장이 떨어진 날이면 종목들도 다 이게 거의 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게 약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들 중에서 더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이 종목이 약하다는 거야, 약하다. 어? 시장보다 더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이 종목의 흐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으로 더 아무튼 더 가지고 가봐야 이렇게 아무튼 가지고 더 오래 시간적으로 더 오래 가지고 가봐야 본인 계좌 안에서 어떤 유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가감 잘라서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좋고 시장의 업종 종목인 이런 데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종목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마이너스 종목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대장주인 노부주 중에 대장주인 이런 종목의 비중은 늘려놓고 그래서 1거 2득 3득 4득이잖아요 보시면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손실 막 마이너스 10% 20%막 30%난 거 그런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 가감이 잘라서 이렇게 대장주 그 다음에 이런 종목으로 딱 옮겨서 그래서 그 종목이 내가 그쪽 가서 그쪽에서 수익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리면 그 손절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응? 손절할 때는 좀 이렇게 아무튼 좀 이렇게 신경 쓰이겠지만 나중에 그죠? 본인 이렇게 옮겼는데 그쪽 종목의 수익금이 커지고 그쪽 수익금이 커져서 계좌가 불어나고 이러면 응? 그때 하락할 때 어차피 모든 종목 떨어질 때 그죠? 거의 시장이 하락할 때는 거의 모든 종목이 아니 특별한 종목 몇 개 빼고는 그죠?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어차피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 올라갈 때가 아니고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나름대로의 이렇게 종목 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는 시장이 상승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락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 특히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내가 내 계좌에서 앞으로 오래 가지고 가봐야 내 계좌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종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 하락할 때 특히 많이 떨어지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고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응? 시장이 떨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싫다 이게 아니고 그 싫은 종목 내 계좌 안에 있으면서 계속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도 그죠? 상대도 크게 나 있고 그런데 크게 나 있는데 또 시장 하락하니까 더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은 흐름에서 굉장히 약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잘라서 이렇게 대장주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비중을 훨씬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길게는 6개월이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강세장 대상승장에서는 특히나 지금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강생분들이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한 1년 6개월 정도, 짧게 이제 코스닥 같은 6개월, 앞으로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흐름들까지 해서 길게 잡고 한 1년 6개월 정도 해서 내가 이런 강세장에서 어떻게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을 관리해서 내 계좌를 수익금을, 그죠? 내 계좌를 많이 불리려면 수익금을 많이,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 하잖아요. 수익금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 계좌를 최대한 불릴 거냐. 그 방법이 뭐냐. 지금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쭉 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아까 이제 적어 보시라고 했는데 적는 분도 있고 안 적는 분도 있는데 그 적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서 그러면 얼마까지 늘리냐. 그래서 내가 해서 투자 자금이 이제 원금 기준으로 원금 투자 자금 1억이다. 응?
근데 그래서 노브티즈 같은 종목에 예를 들어서 막 요런데 뭐 요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요런데 다 그런 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이게 떨어져서 싫다가 아니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예요. 비중을 늘리는데 돈을 더 가지고 와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시장 대비 조정받는 날 특히나 약한 종목들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흐름이 강한 쪽으로 종목을 옮겨서 그래서 비중을 자꾸 늘린다는 거죠. 여기서 비중 늘리고 여기서 또 비중 늘리고 비중 늘리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 1억 가지고 했다. 그러면 노보티즈를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작업을 했었다. 그럼 노보티즈 같은 경우는 비중을 최대 얼마까지 불려도 되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원금 대비 한 20%에서 한 30%까지 불리고. 그러면 노보티즈 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률은 줄겠죠. 수익률은 이제 여기 단가가 이게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수익률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했을 때는 여기서 50%가 났었는데 여기서 좀 일부 이렇게 비중을 늘려서 이게 뭐 플러스 30% 준다.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수익금은 똑같으니까 수익금은.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률이 그래서 80%까지 났었는데 또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수익률이 여기서 플러스 50% 줄었다. 그래도 어차피 수익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수익금은 똑같다. 마찬가지예요. 수익금은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금은 훨씬 더 크게 불어난다는 거죠. 올라갈 때 수익금은 훨씬 불어난다. 왜냐하면 비중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하기 전까지 이제 비중을 늘려서 그럼 비중을 얼마까지 늘리냐. 그래서 어떤 비중을 이제 어떤 종목에 막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올인을 하시면 안 되고 맥시멈으로 이렇게 20%에서 30%까지 그러니까 1억이면은 한 2천에서 3천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이 종목 하나가 수익금이 커지니까 이걸 안 했으면 수익금 이만큼 날 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비중을 늘려서 이 수익금보다 훨씬 두 배, 세 배 크게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나는 거 계좌로 따지면 이만큼 했으면 계좌가 이만큼 불어날 게 이만큼 불어나면 계좌가 이만큼 불어난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하세요 이렇게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이제 제가 종목을 드려도 다 사는 시기 살 때 비중 또 사는 분할 매수를 하냐 한 번 사냐 또 제가 들었을 때 바로 사냐 또 이렇게 며칠 있다 사냐 이게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종목들을 놓고 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하셔야 되냐면 제가 최근에 드린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이 표시해드리면 이게 삼성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하기는 이제 늦었죠. 에스카인스도 마찬가지고 에스카인스 그러니까 에스카인스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 요 정도 삼성전자 플러스 여기 요 종목 자 요거 이해하셨다. 요거 이해하셨다. 오늘 설명 잘 듣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세장 대상승장에서 본인들 계좌가 최대로 불어나 있으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비중 관리.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이 빨리 덮어야 돼. 강의 제가 올려드리면 한번 다시 쭉 이렇게 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를 잘 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평소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번 강세장 대상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남들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야 된다. 뭘?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럼 아까 제가 이렇게 아무튼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오늘 강의 끝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본인 계좌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럼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앞으로 비중을 늘려갈 건가? 차트도 보시고 응? 종목도 보고 본인 계좌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비중을 한 20%까지 한번 올려봐도 좋을까? 생각을 해놔야죠. 이렇게 해서. 응? 그래서 생각을 해놓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 나오는 날, 시장이 조정 받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래서 업종들 중에 이 종목을 정리해서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그 업종 말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시장 대비 약한 종목 몇 개를 정리해서 그쪽에 비중을 늘릴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처럼 시장이 조정 받을 때 또 생각만 하면 소용없고요. 이것을 해서 본인들이 아무튼 계좌의 어떤 종목,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아무튼 흐름이 강하고 흐름이 좋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서 아무튼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중심에 두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해서 내가 최대화 시킬 거냐. 이 수익금을 같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금을 최대화 시키려면 결국은 비중을 늘려야죠. 그럼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내가 비중을 늘려서 그 종목에서 수익금을 키워서 내 계좌를 많이 불려갈 거냐. 앞으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응?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에 조금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응? 자, 제가 이거 좀 듣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워졌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그 교육용 종목 하나만 드립니다. 시간이 교육용 종목 하나만. 그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2차전지 종목이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에코프로 종목도 이렇게 아무튼 상승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박스권에 아까 카카오 네이버처럼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그죠? 21선 이어왔다가 내려왔다가 21선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1선에서 약간 이격이 나 있긴 한데 지금 거래량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한번 교육용 종목으로 한번 매수해서 한번 관리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지금 이제 수급하고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걸 잠깐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보시면 외국인이 사는 게 많고 기관이 사는 게 많고 개인은 파는 게 많고 최근에 들어서 보면 주로 이제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외국인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기관이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파는 게 훨씬 많은. 이게 고점에 사 가지고 지금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좋은 수급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적인 것도 보면 0919 에코프로가 지금 매출은 뭐 크게 지금 이제 그 매출은 최근에 보면 뭐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면이죠. 그 영업이익이 이게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는다. 이건 뭐예요? 어떤 비용이 준다는 얘기죠.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제 이 흑자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근데 이게 이런 흐름이면 앞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서 아무튼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제가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변함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은 뭐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뭐 헤이 증시도 마찬가지요. 그러고 있고, 지금 이제 코인들도 지금은 뭐 어떤 특징적인 건 없어요.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나 지금 뭐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리 가든 결국은 저는 이쪽 이제 이쪽 깨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이게 언제냐가 문제인데 1차적으로는 이쪽을 깨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깨는 그러니까 여기를 깨고 이게 저점이죠. 여기 깨고 이게 저희한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앞에 전저점을 깨고 또 내려가서 또 시간 걸린 다음에 여기 저점을 깨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이런 흐름으로 연결돼 갔을 때 아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겠나 올 거다 이러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은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걸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USDT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꼬리를 기준으로 보든 몸통을 기준으로 보든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것도 반등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떤 시간적인 걸 두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아직까지는요. 좀 그런 흐름 중이다. 특별한 건 없어요. 지난주나 뭐 지금이나 일주일 지난 지금이나 이더리움이 중요한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역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그다음에 결국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게 박스권을 거치면서 이게 어떤 게 수렴으로 가는 게 수렴으로 가서 여기서든 응? 여기서 이렇게 돌파해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개인들 놀래키고 개인들 물량을 좀 더 뺏으려면 잠깐 깼다가 이렇게 가든 응? 결국 다시 올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렇게 가길 바라는데 그거야 이제 개인들 생각이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을 한 번 더 놀래켜서 개인들 물량 한 번 더 털고 가려면 이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기 저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마찬가지요.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지금으로서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본다고 해도. 스위코인도 지금 이제 내려와서 지금 이 박스권에 지금 여러 박스권에서 왔다 갔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요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들은 그죠? 지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흐름을 아직은 이런 각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지금 알트코인들 보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 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금 차트를 보시면 금 차트가 여기 이제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반등해서 어떻게 보면 고점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돌파해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좀 아무튼 여기서 다시 떨어질 건지 그러면 살짝 올라갔다 떨어질 건지 그래서 이제 이 금의 이 흐름이 이제 여기 그래서 여기 정구점을 넘어가면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거고요. 당분간은 아니면 여기서 찍고 내려오면 그냥 반등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흐름들. 근데 지금 이제 뭐 글로벌한 변수로는 뭐 금리 인하도 됐고 그렇다고 이제 돈이 막 지금 적극적으로 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조금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시장에 아무튼 약간은 좀 이제 뭐랄까요? 부정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본의 어떤 금리 문제, 일본의 금리 문제, 그것이 시장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19일인가 아무튼 있죠. 19일 날인가 발표가 되는데 일본의 금리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금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될 건지 그걸 놓고 그래서 지금은 이쪽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시장들이 그래서 약간은 일본의 금리 문제가 약간은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약간 작용하면서 그게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까 금값이 약간 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19일이면은 뭐 이번 주 며칠 날이 아무튼 이제 글로벌한 변수로는 그게 지금 아직은 이제 글로벌 변수 중에서 가장 큰 건 지금 그게 지금 남아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이제 선반 형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약간 우상향해서 가는데 알트코인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금값이 약간 반등해서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선반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쯤 가면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발표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발표가 되면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항상 발표가 되기 전에 시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흐름들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큰 돈 가지고 하는 세력들은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차트상으로도 좀 연결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카톡 프로필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그런 게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아까 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하고 비트코인의 흐름, 이더리움의 흐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의 흐름인데 이더리움의 흐름이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까 그런 어떤 악재가 지금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으로 봐서는 그죠? 지금 알트코인들은 지금 여기서 박스권에서 여기 왔다 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먼저 가주면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결국은 이 알트코인들도 결국 이더리움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어서 갈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저는 이런 고점들도 없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간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이 고점까지 제가 생각하는 고점까지 가면 여기 대비 제가 볼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요 가격대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여기 넘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여기서 여기 가격 대비 여기서 많이 올라가도 저는 한 2배 정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아무튼 이제 출발을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출발하고 이더리움도 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출발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은 2배인데 고점까지 이제 2배인데 이더리움은 4배, 5배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상방적으로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어떤 흐름이 아니고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흐름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알트코인들의 불장의 흐름이 이어서 나올 거다. 이제 그게 언제냐? 그래서 이제 그때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이 기다리는 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래도 뭐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중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비중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은 비중을 이제 전체 비중도 그렇고 코인별 비중도 그렇고 이제 알트코인들 비중은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저기 아까 그 종목들 비중 설명드린 거 그건 이제 앞으로 1년 반 정도 놓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제가 요거 강의 영상 올려드리면 그거 한번 좀 차분히 들어보시고 본인들한테 맞춰서 종목 선택도 하시고 근데 비중도 얼마까지 늘릴 건지 그것도 본인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어떤 비중 관리를 하시면 아마 같은 강세장 속에서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같은 기간을 가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다. 이건 제가 해본 걸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본인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